자, 열과 우리 생활 온도 파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해. 좀 길 거야, 설명이. 차근차근 따라와. 우선 온도라고 하는 것은 별거 없어. 간단해.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웠던 온도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의미하는 게 바로 온도였었죠. 그쵸?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하고자 하는 이 온도라고 하는 개념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야 돼. 오케이?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할 거야.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은 우린 지금부터 저 온도라고 하는 개념을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입자 운동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알았지? 자, 생각을 한번 해봐. 중학교 1학년 때 우린 이런 내용을 공부한 적이 있어. 입자 운동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 안 나? 괜찮아. 입자 운동은 이 모든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게 다 입자라고 했죠. 원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 그치? 그 입자라고 하는 친구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입자는 가만히 정지해 있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운동하고 있고 진동하고 있어. 알았지? 잠깐만. 네, 여보세요? 네. 아, 제가 지금 수업 중이라 조금 더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어우, 영상 찍고 있는데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자, 입자 운동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어.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은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냐면은 우리는 입자 운동이 활발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기억나? 이건 기억나야지, 그지? 그리고 온도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입자 운동은 어떻게 되고 있다? 둔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자, 이거를 우선 머릿속에 넣어둬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따라서 결국에 입자 운동은 온도가 올라갈수록 활발하고 온도가 낮아질수록 둔해진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온도라고 하는 정의를 바꿀 거야. 어떻게 바꿀 거냐? 차갑고 뜨거운 정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고 입자 운동이 활발한 정도라고 재정의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따라서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입자 운동은 어떻게 된다? 활발하다. 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입자 운동은 둔해진다. 덜 활발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저 온도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친구가 누구냐면은 바로 열 에너지라고 하는 친구예요. 알겠니? 자, 이 열 에너지는 결국에 뭐냐면요. 저 온도를 결정하게 해주는 온도를 결정하는 에너지를 우리는 열 에너지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저 이 열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열 에너지는 항상 열 에너지가 많은 곳에서 열 에너지가 적은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겠죠. 열 에너지가 많으면 온도가 어떻단 소리니? 온도가 괜찮아. 우리 방금 배운 거니까 이해 못할 수 있어. 괜찮아. 그럼 온도가 어떻단 소리야? 그렇지. 열 에너지가 많으면 당연히 온도가 높아야지. 그치? 따라서 온도가 높은 곳에서 어느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온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야. 뭐가 이동할까? 바로 온도를 결정하는 에너지인 열 에너지가 이동한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쵸? 근데 봐봐. 결국에 열 에너지는 온도를 결정하는 거래. 근데 온도는 뭘 의미한다 그랬죠? 입자 운동이 활발한 정도라고 이야기했죠. 따라서 열 에너지는 결국에 무엇을 결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입자 운동을 결정해 주는 거네요. 그쵸? 결국에 입자 운동이 활발한 에너지의 양을, 입자 운동을 결정해 주는 게 바로 열 에너지다.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일 것 같고, 그 다음이 온도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게 물질의 상태야. 아, 이것도 사실은 중학교 1학년 상태 변화 파트에서 충분히 다 공부하고 왔을 건데 기억이 안 나지? 기억이 안 나지? 자, 가볼게. 물질의 상태야. 자, 물질의 상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 뭐뭐뭐 있니? 이거 뭘? 고체, 액체, 기체. 그치? 그럼 뭐 놀래라. 대답 못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첫 번째, 고체가 있죠. 고체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제일 가깝습니다. 따라서 입자 운동이 가장 활발할까요? 가장 둔할까요? 이야, 중학교 1학년 때 정말 공부 안 했었어요. 그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너 지금 팔 쭉 뻗어봐. 다, 옆 사람 다 안다. 안다. 근데 옆 의자가 너 바로 옆에 있어. 그럼 요 조금만 뻗어도 다 안다. 닿지? 즉, 너가 옆 사람과 옆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으면 좁을수록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고체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장 가까워. 그럼 입자 운동이 활발할까, 둔할까? 둔하겠지. 입자 운동 둔하다. 그지? 두 번째, 액체. 액체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비교적 먼 편에 속합니다. 그럼 고체에 비해서는 입자 운동이 어떤 편에 속할까요? 그렇지. 고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활발한 편에 속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이고요. 세 번째, 기체라고 하는 친구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장 멀어요. 그럼 입자 운동이 어떨까요? 네, 활발한 정도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활발하다. 따라서 매우 활발하다라고 우린 정의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근데 우리는 조금 전에 공부를 했어. 입자 운동의 활발한 정도가 뭐라 그랬죠? 칠판에 써 있잖아. 온도라고 이야기했지. 그치? 그럼 비교해봐. 무슨 비교할 거냐? 온도 비교해 볼 거야. 입자 운동이 가장 활발한 친구가 누굽니까? 고체, 액체, 기체 중에. 기체죠. 그럼 기체의 온도가 가장 어떨까요? 높겠죠. 그 다음이 그럼 누구일까요? 액체겠죠. 가장 온도가 낮은 친구가 누구일까요? 고체겠죠. 그치? 이 정도 머릿속에 넣어두시게 되면 되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 됐습니까? 어렵나요? 괜찮죠? 그렇게까지만 엄청나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치? 된 거 맞지? 요 정도 이야기하고 다음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 다음 파트는 이거야. 열 에너지가 이동한다 그랬지. 그치?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그랬어. 그 열 에너지가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열 에너지의 이동이야. 자, 굉장히 간단한데 어차피 아까 칠판에 썼던 거 또 쓸 겁니다. 자, 저 열 에너지는 항상 어떤 곳에서 어떤 곳으로 이동한다 그랬죠? 열 에너지가 많은 곳에서 열 에너지가 적은 곳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랬죠. 그치? 근데 이렇게 열 에너지가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방법에는 뭐가 있냐면은 전도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오케이? 전도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요. 전도는 뭐냐면은 입자에 스스로 한다. 운동이죠. 미안합니다. 입자의 운동으로 열 에너지를 전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전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우리 시험 볼 때 시험지 맨 앞사람이 받아가지고 뒷사람에게 넘겨주죠. 그게 바로 전도인 거야. 그러면 너가 뒷사람에게 시험지를 전달해주기 위해서는 너랑 뒷사람의 거리가 가까워야 되니 멀어야 되니? 가까워야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입자 운동으로 열 에너지를 전달하려면은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야 돼, 멀어야 돼?
가까워야 돼. 셋 중에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친구가 누구였지? 기체. 가까운 거. 고체. 고체. 마이크 여기서 다행이지. 야, 아주 부끄러울 뻔했어. 그치? 그래서 전도는 주로 어디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고체 상태에서 일어나고 있는 방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하실 사실, 전도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장 가까워야 합니다.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야 한다. 오케이? 그 다음, 입자의 운동으로 열 에너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주로 고체 상태에서 일어나게 되는 열의 전달 방식이다. 생각하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 전달 방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대류 현상인데요. 실생활에서 자주 보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대류라고 하는 것은요, 입자 스스로가 열 에너지를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사실은 이게 지금 2학년 2학기 내용이잖아. 이 전 파트에서 물질의 특성 파트에서 공부하고 와야 돼. 밀도라고 하는 내용을 공부하고 와야지만 이게 조금 더 쉬워질 텐데, 좀 아쉽죠. 그냥 가보도록 할게요. 자, 대류라고 하는 것은 입자 스스로 열 에너지를 전달하게 되는 게 바로 대류라고 하는 건데, 얘는 입자가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충분해야 돼. 그럼 생각해봐. 입자 사이의 거리가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충분하려면은 거리가 멀어야 돼, 가까워야 돼? 멀어야 돼. 그나마 먼 친구가 누구랑 누구 있어? 액체랑 기체가 있죠. 그래서 대류 현상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액체나 혹은 기체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우린 통틀어서 대류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대류 현상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온도가 높아진 물질들, 액체나 기체가 있을 수 있겠죠? 그쵸? 온도가 높아진 물질들은 위로 상승하게 되고요. 그 다음, 온도가 낮아지게 된 물질들은 아래로 하강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됐어? 이거는 이해하려고 하지 마.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면 돼. 왜냐면 밀도 파트를 공부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우리 에어컨은 다 천장에 있죠. 온열기, 따뜻한 친구들은 다 어디에 있어? 바닥에 있어. 왜냐하면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뜨거운 공기를 차갑게 식혀주면은 공기가 빙글빙글 돌면서 시원해질 거고, 차가운 공기는 바닥에 쌓여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차가운 공기를 따뜻하게 데펴주면은 이 공기가 전체적으로 다 훈훈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는 주로 액체나 기체 상태에서 일어나게 되는 열의 전달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세 번째, 복사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자, 이 친구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해요. 지금 당장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긴 한데 나중에 중요될 거야. 복사는요, 물질의 도움을 받지 않아요. 물질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 무슨 소리냐면은 전도는 운동으로, 입자의 운동으로, 대류는 입자가 스스로 열을 전달하는 거지. 근데 복사는 물질, 입자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물질의 도움을 받지 않고 열 에너지를 전달하게 되는 것이 바로 복사다 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 친구는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빛으로 전달한다. 오늘 더워. 상당히 덥지. 햇빛이 쨍쨍 비추는 곳에 서봐. 더워, 추워? 더워. 근데 그나마 그늘에 들어가면 아주 조금은 더 어때? 시원하지. 그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햇빛이라고 하는 것에 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요 정도 하나 기억하시게 되면 좋겠고요. 여기서 이제 파생될 수 있는 얘기가 제가 방금 설명했었던 난방기에 대한 설치 방안입니다. 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간단한 내용인데
천천히 가면 돼요. 자, 냉방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질문할게. 냉방기의 목적이 뭐니? 시원하고. 그렇지. 냉방기의 목적은 온도를 낮추는 거야. 그쵸? 근데 우리 지금 칠판에 써 있는 거 보세요. 대류 현상에서 온도가 높은 공기는 어디에 있어요? 위에 있죠. 그쵸? 이해했습니까? 즉 온도를 낮추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결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냉방기는 온도가 높은 공기를 냉각시켜 주게 되면 그 아주 우리 이 강의실이 이 교실이 우리 방이 시원해지는 거야. 오케이? 근데 저 온도가 높은 공기는 어디 들어가 있다고? 위에 있잖아. 그치? 그래서 온도가 높은 공기는 어디에 위치한다? 위쪽에 존재한다. 위쪽에 존재한다. 그쵸? 따라서 우리는 냉방기라고 볼 수 있는 에어컨은 항상 어디에 설치해야 돼? 위쪽에 설치해야 돼.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난방기라고 할게요. 이 강의실을 따뜻하게 만들어 줄 거야. 난방기. 자, 난방기의 주된 목적은 따뜻하게 온도를 높여주는 것이 목적인 거죠. 그쵸? 그치? 따라서 온도가 차가워진 공기를 따뜻하게 데펴주면 좋겠지. 그래서 온도가 낮은 공기를 따뜻하게 가열시켜 주려고 하는 것이 난방기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목표점이고요. 그쵸? 지향점인 겁니다. 그런데 이 온도가 낮은 공기는 다 어디에 위치합니까? 아래쪽에 존재해요. 그죠? 따라서 이 난방기는 어디에 설치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까요? 네, 아래쪽에 설치해야 돼. 그런데 학교는 어때요? 맨 위에 설치되어 있는 그 에어컨 비슷한 친구에서 냉방이나 난방을 다 하지. 그러니까 겨울이 어때? 존나 추운 거야. 오케이?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 됐습니까? 네, 요 정도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게 되면은 단열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올 거야. 여기다가 다 필기가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단열입니다. 자, 단열. 하나만 생각하면 돼. 단열. 열 에너지의 이동이 없다예요.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 우리 학교에서 자주 있는 일이죠. 에어컨 빵빵하게, 히터 빵빵하게 틀어놨는데 문 확 열고 그냥 나가버리는 그런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 아이는 뚝배기 깨야 되죠. 그쵸? 예. 자, 그렇게 우리가 문을 닫고 다녀야 됩니다. 왜죠? 계속 시원하려고. 혹은 그래서 따뜻하려고. 그치? 그 뜻은 뭐예요? 내가 시원하게 만들어 놓은 이 공기를 유지하고 싶은 거고요.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어 놓은 공기를 유지하고 싶은 거지. 즉, 열을 이동시키지 않게 하기 위한 게 바로 단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단열하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열의 이동을 막으면 되겠네요. 열의 이동 방법이 몇 가지가 있었죠? 3가지가 있었네요. 그치? 그럼 이 3가지의 방법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면은 열의 이동은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난다. 이게 간단한 내용이야. 아주 간단하지. 그치? 그래서 단열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이겁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전도 차단. 자, 전도라고 하는 것은 입자 운동으로 다 있을 때,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울 때 일어나는 현상이잖아. 그럼 입자 사이의 거리를 멀리 떨어뜨리면 되겠네. 어떻게 하면 돼? 중간에 빈 공간을 만들면 됩니다. 오케이? 빈 공간을 만들게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로 어떤 방법을 쓰게 되느냐? 첫 번째, 그냥 공기층을 집어넣기도 하고요.
혹은 진공 상태를 하나 만들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너 지금 어디서부터 이해가 안 되는 중이야? 너 지금 완전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눈빛인데? 아니야? 다 이해하고 있는 거지? 나 생각을 해봐. 내가 지금 이 손으로 칠판을 딱 닿으면 내 손에는 열기가 칠판으로 이동을 해요, 못해요? 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있으면은 내 손에는 열기가 칠판으로 이동해요, 못해요? 못해요. 중간에 지금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빈 공간 만들어졌죠? 공기층이 생긴 거죠? 근데 공기도 오지 못하게 진공 만들어버리면 전도 일어나, 안 일어나? 그게 단열인 거야, 그치? 간단하지? 두 번째는 대류 현상을 차단해 볼 거야. 자, 근데 이거를 공부했어야 되는데 대류 현상이 바로 중력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거든. 근데 우리가 중력을 어떻게 없애니? 불가능하지. 그치? 그래서 간단합니다. 대류하는 물질을 그냥 없애버려요. 대류하는 물질을 그냥 삭제시켜버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뚱땅지 같은 소리냐? 대류는 뭘로 일어난다 그랬죠? 액체 혹은 기체. 그쵸? 물 없애버리고요. 기체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겠네? 아무것도 없는 상태 무슨 상태라 부르죠? 진공 상태. 자, 여기까지 오니까 뭔가 중요한 게 안 보입니까? 진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열하기에 가장 좋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됐나요? 중요한 표현이고요. 세 번째는 복사를 한번 차단시켜 볼 거예요. 자, 복사 한번 차단시켜 볼 건데 자, 복사는 주로 빛이라고 하는 형태로 열을 전달한다 했기 때문에 빛을 차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늘을 만들거나 하면 되는데 조금 더 효율적인 것으로는 빛을 반사시키는 거죠. 빛을 반사시켜요. 오케이? 그래서 주로 도금이라고 하는 것을 하거나 뭐 은도금, 금도금 그런 거 반짝반짝하게 만들게 되면 빛이 반사하겠죠. 그런 겁니다. 됐나요? 어렵지 않죠? 요거 하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열평형이라고 하는 거 한번 가볼 건데 다섯 번째 열평형이에요. 자, 이거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딱히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건데요. 자, 열 에너지는 결국 막 이동을 하게 되죠. 그치? 그렇게 이동하게 된 열 에너지가 더 이상 이동하지 않게 될 때, 열 에너지의 이동이 멈출 때, 그때를 우리는 열평형 상태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 열평형에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하나만 기억하면 돼. 하나만 기억하면 돼. 첫 번째, 원래 온도가 높았던 물질은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간단합니다. 열 에너지가, 온도가 낮아지게 되는 거고요. 냉각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생각해봐. 원래 온도가 높았던 물질이 온도가 낮아지면 입자운동 어떻게 되겠어? 응? 입자운동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입자운동은 둔해지게 되는 것이 열평형 상태에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내용일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럼 원래 온도가 낮았던 물질은 온도가 점점 어떻게 될까? 올라가게 될 거야. 따라서 가열된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되겠죠? 그쵸? 그럼 이 친구는 입자운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입자운동이 활발해지는 것이다. 됐나요?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온도가 높았던 물질이 잃어버린 열 에너지 양이랑 잃어버리게 된 열 에너지의 양과 그 다음 원래 온도가 낮았던 물질이 얻게 된
열 에너지의 양은 서로 어떻냐? 똑같아요. 됐나요? 이게 열평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게 돼도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뒤에 나와 있는 비열과 열팽창 문제는 다음 주에 하거나 이따 시간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고, 우선은 개념 정리 먼저 하고 계세요. 오케이?